그 통장을 열어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발. 1985년 봄이었지요. 25살 새댁으로 이 집 문턱을 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한번 잡아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지요. 그날 밤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괜찮아. 괜찮다고요. 네, 그래야만 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 속옷까지 손빨래를 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식모야. 시어머니가 친구들 앞에서 던진 말이었어요. 저는 웃어야 했습니다. 며느리니까요. 첫사들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는 아기 얼굴만 보고 가셨지요. 제게는 말 한마디 없으셨어요. 둘째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 시어머니는 한숨만 쉬셨어요. 돈이 어디서 나와 그렇게 물쓰듯 하니.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이게 시집살이구나 생각했어요. 남편은 늘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잘해 제발. 저도 잘하고 싶었어요.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우셨어요. 제 이름 대신 야 라고 부르셨지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요. 4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65이 되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늙은 여자가 서 있었지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시어머니는 95이 되셨습니다. 여전히 저를 야 라고 부르셨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살아? 할머니한테 한 번이라도 싫다고 말하지 그래. 싫다고요. 말할 수 있었을까요?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해 겨울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밤새 간호를 했지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내 손은 필요 없어. 아들 불러.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시나요? 복도 끝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이게 저였구나. 시집살이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2025년 봄이었지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말했어요. 며느리가 효부라서 이렇게 오래 사셨네. 효부라고요.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며느리였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이 말했지요.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 쉬다니요. 40년 동안 쉬어본 적이 있었나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장, 낡은 서랍, 그 안에 가득한 오래된 물건들. 서랍 맨 아래에서 무언가 만져졌어요. 통장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통장이었어요. 1985년 4월 15일 개설. 제가 시집 온 바로 그날이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1985년 4월 15일 입금 30만 원. 1985년 5월 15일 입금 30만 원. 1985년 6월 15일 입금 30만 원. 매달 빠짐없이 40년 동안 한 번도 출금하지 않고 계속 입금만 되어 있었어요. 잔고를 봤습니다. 5억 2천만 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뭔가요? 시어머니가 왜 이런 통장을 만드셨나요? 통장 사이에 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펼쳐보니 시어머니의 글씨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겠지. 40년 동안 고생 많았어. 너한테 따뜻하게 대하지 못해서 미안해.
말로 표현하는 게 서툴렀어. 그게 우리 세대의 한계였지. 너를 처음 본 날, 참 예쁜 며느리가 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따뜻하게 대하면 내가 나약해질까봐 걱정했어. 며느리는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대했어. 너를 단단하게 만들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내가 너무 잔인했구나. 이 통장은 내가 시집 온 날부터 만들었어. 매달 30만 원씩 내 용돈에서 조금씩 모았지. 언젠가 내가 이 집을 나가고 싶을 때, 내가 자유롭고 싶을 때, 이 돈으로 내 집을 사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내 삶을 살기를 바랐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시어머니 올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시어머니는 새 옷 한 벌 사지 않으시고, 외식 한 번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저를 위해 모으셨던 거예요. 차가운 말 뒤에 이런 사랑이 숨어 있었다니. 따뜻하게 대하면 내가 나약해질까봐 강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게 시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 아,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의 한숨 하나하나가, 당신의 차가운 말 하나하나가 전부 사랑이었다는 걸. 저는 그날 밤 시어머니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몰라봐서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40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 후 저는 그 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불렀어요. 할머니가 너희들에게 남긴 거야. 5억을 반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들은 울었지요. 할머니 사랑을 이제야 알았다고. 며느리로 살았던 40년, 그게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40년이 희생만은 아니었다는 걸.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참는 법을 배웠고, 강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랑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 뒤에 뜨거운 심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40년의 무게를 내려놓았어요. 시어머니 산소에 매달 한 번씩 갑니다. 꽃을 가져가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사랑해 주신 덕분이에요. 이제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고마워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전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시어머니는 40년 동안 말없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이제야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며느리로 살았던 시간은 이제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향말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드립니다.